경찰관님,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저 할머니가 매일같이 삼겹살을 20근씩 사간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혼자 먹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겁니다. 일반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고기를 살 이유가 없어요. 맞아. 나도 봤어.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걸 사가더라고.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했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역시 뭔가 숨기고 있어요. 경찰관님,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순금을 좋게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경찰이 직접 나선 것을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이 나오는 지역을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시장 골목에 갑작스럽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정육점 앞으로 경찰차가 멈춰 섰고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죠.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육점 태수정육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일가게 최인순 아주머니, 야채가게 박철민 사장,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목을 빼고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정육점 유리문 안에서는 김태수 사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태수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의 손짓도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저 할머니가 매일같이 삼겹살을 20근씩 사간다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정육점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구경꾼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혼자 먹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요. 태수가 가리키는 곳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금이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온 분이었죠. 평소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금의 얼굴에는 깊은 당황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방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순경이 수첩을 꺼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신고는 처음이었죠. 일단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호 순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분명히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겁니다. 일반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고기를 살 이유가 없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순금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의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매일 오후 2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똑같은 양의 삼겹살을 사간다고요. 그것도 몇 달째 계속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평소 순금을 좋게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걸 사가더라고. 인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했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철민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금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져갔죠. 모든 시선이 순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순금은 어쩔 줄 몰라 했죠. 특히 의심스러운 눈빛들을 받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기, 그런 게 아니에요. 순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과 의혹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무도 순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호순경이 순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 사실인가요? 정말로 매일 그렇게 많은 고기를 구매하셨습니까? 순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사정이. 순금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정이라고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무허가 식당을 하시는 건 아니죠? 태수의 추궁에 순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거든요. 자신만이 아는 깊은 사연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순금의 모호한 대답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만 키웠습니다. 만약 정당한 일이라면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했죠. 혹시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장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금은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정호순경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많은 고기를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순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순금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 사연들이 말이죠. 이 모든 게 들통나버렸구나. 순금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기를 왜 샀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말 아무도. 순금에게는 태수도 경찰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금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고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소중한 비밀이었죠. 그건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순금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는 순금의 이런 태도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어요. 경찰관님,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불법 유통업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탈세와 관련된 일이라고 추측했죠.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순금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순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오해와 의심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소동이 있기 바로 사흘 전까지만 해도 박순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6시쯤이면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수선집 문을 열었죠.
낡은 간판에는 정성수선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글씨마저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습니다. 수선집은 겨우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금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재봉틀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다림질판과 각종 바느질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천장에서 내려온 오래된 형광등이 작업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순금은 재봉틀 앞에 앉아 어젯밤에 하다가 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낡은 재봉틀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해서 동네 사람들이 시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8시쯤이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 김지훈이었죠. 정장 바지 밑단을 줄여달라며 들고 온 옷을 맡기고 갔습니다. 순금은 지훈의 키와 체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별다른 설명 없이도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었죠. 순금 이모,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순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옷을 꼼꼼히 살펴봤죠. 걱정 마라, 새 것처럼 만들어줄게. 내일 오후에 찾으러 와.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순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인 인간관계들이 순금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오전 10시쯤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미숙 아주머니가 치마단을 줄여달라며 들고 온 옷을 맡기고 동네 중학생 박민수는 교보 소매가 헤어진 셔츠를 가져왔죠. 순금은 각각의 손님들과 짧은 안부를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순금의 표정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조급해 보이는 기색이 나타났죠.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시 30분이 되면 순금은 작업을 멈추고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낡은 가디건을 벗어 걸어두었죠.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이 되면 순금은 어김없이 수선집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잠깐 외출합니다라는 작은 팻말을 걸고 나서 큰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죠. 이때부터 순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할머니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진지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순금의 이런 일상을 몇 달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최인순 아주머니는 순금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루트로 이동하는 순금의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저 집 할머니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게 다니네. 인순이 옆 가게 사장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채가게 박철민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 나도 계속 봤는데 정말 이상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육점으로 가더라고. 이런 식으로 순금에 대한 관심과 의문은 조금씩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순금에게 묻지는 않았죠.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신뢰받으며 살아온 분이었거든요. 순금은 이런 시선들을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길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때로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순금은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사정은 내가 지켜야 해. 순금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은 함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순금의 가슴 깊은 곳에는 수년간 지켜온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정육점에 도착하면 순금은 항상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삼겹살 20근, 정확히 같은 양이었죠. 김태수 사장은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정 고객이 있다는 것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좋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달째 반복되자 태수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대가족이라 해도 매일 20근씩 고기를 소비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순금이 혼자 사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서 손님 접대라도 하세요? 태수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순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순금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쓸 거예요. 순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태수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고기를 산 순금은 큰 보냉 가방에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선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대신 시장 뒤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태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 굳이 뒷골목으로 가는 걸까요? 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태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태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금도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수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순금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들키면 안 돼. 순금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금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시장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순금의 일상은 이제 공공연한 관찰 대상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순금이 언제 나타나고 어디로 가는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순금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혼자서 묵묵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순금뿐이었거든요. 김태수의 의심이 절정에 달한 것은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박순금이 삼겹살을 사러 왔을 때 태수는 마침내 참을 수 없었죠. 며칠째 속에서 끓어오르던 의욕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정육점 안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고기 진열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수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손에 든 칼을 놓은 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태수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평소 친근했던 태수의 얼굴에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서려 있었거든요. 사장님, 삼겹살 20근 주세요. 순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태수에게는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궁금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태수는 갑자기 계산대를 쾅 내려치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갑작스러운 태수의 폭발에 순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태수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격한 반응이었죠.
순금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고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 소비가 아니에요. 혹시 장사라도 하는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순금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의혹들을 하나씩 쏟아내기 시작했죠.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정육점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공간이 갑자기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죠.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양을 사가시잖아요. 그것도 몇 달째요. 태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평소의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대체 뭔 일이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금은 태수의 격한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추궁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태수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순금은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의심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런 모호한 대답으로는 태수의 의심을 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혹만 샀죠.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20근씩 고기를 어떻게 혼자 드신다는 겁니까? 태수의 질문은 논리적이었고 날카로웠습니다. 순금도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금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따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차마 말 못하지. 순금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앞에 서 있지만 순금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그곳에는 태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금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왜 자신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계속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절절한 이유들이 말입니다. 저 고기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면 다들 날 미친 여자라 할 거야. 순금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순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태수는 이런 모호한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봐왔지만 순금처럼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더군다나 그 양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정이라니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혹시 무허가 식당이라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태수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순금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정육점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순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의 계속되는 질문과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견디기가 어려웠죠. 평생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금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순금의 모습을 본 태수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만약 정말 떳떳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태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장사하는 건 아니겠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죠.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고요? 태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순금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순금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태수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태수는 순금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육점을 나선 순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태수와의 대화로 인해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거든요. 순금은 시장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따가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순금이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태수의 의심이 이 정도로 커진 이상 언젠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순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한편 정육점에 남은 태수는 혼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순금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분명히 뭔가 있어. 저렇게 수상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태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순금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박순금과의 격한 대화가 있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금을 의심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죠. 오후 1시 30분 태수는 아내 김미정에게 정육점을 맡겼습니다. 평소에도 미정이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죠. 태수는 미정에게 급한 볼일이 있다며 두어 시간 정도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순금 할머니 오시면 평소처럼 삼겹살 20근 주면 돼. 계산은 외상으로 해두고. 태수가 미정에게 당부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태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이상한데.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괜찮다며 얼버무렸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거웠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순금을 의심한다는 것이 편치 않았거든요. 태수는 정육점을 나와 시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순금이 고기를 사고 난 후 향하는 방향을 미리 파악해 두었거든요. 태수는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목재 상자들과 녹슨 철제 파이프들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골목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 기능을 미리 켜둔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죠.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런 불편함을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 반드시 순금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약 20분 후
태수는 멀리서 순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운 보냉 가방을 든 채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태수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순금의 표정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금은 주변을 여러 번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아마 며칠 전 태수와의 대화 때문에 더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금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런 순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하필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이용하는 걸까요? 역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태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금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죠. 태수는 순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순금이 멈춘 곳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시멘트 벽면이 세월로 인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작은 철문 하나가 달려 있었죠. 창고 주변에는 녹슨 철제 파이프들과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순금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순금은 잠시 멈춰서 혹시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태수는 속으로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순금의 비밀 장소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태수는 휴대폰을 들어 순금이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에는 순금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수상한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 순금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순금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오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가끔씩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사람들이 대화하는 듯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었죠. 특히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태수는 이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순금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역시 무허가 식당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태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의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금이 빈 카트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보냉 가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순금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곤해 보이기도 했죠. 태수는 이 모든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순금이 창고에서 나와 다시 시장 쪽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 속에 저장된 영상들을 보며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믿어온 순금이 정말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망감도 들었죠. 이걸 증거로 경찰에 제출해야겠다. 태수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휴대폰 속에 저장된 영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순금이 수상한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순금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몰래 행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하필 인적이 드문 뒷골목의 창고를 이용하는 걸까요? 분명히 무허가 식당이거나 아니면 다른 불법 유통업일 거야. 태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가능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장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각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어떤 경우든 정상적인 일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태수는 정육점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이죠. 순금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불법적인 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육점에 돌아온 태수를 본 미정이 물었습니다. 일 잘 봤어? 순금 할머니 다녀가셨어. 평소처럼 삼겹살 20근 가져가셨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지. 태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만약 정말 불법적인 일이라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순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죠. 왜 하필 뒷골목의 창고를 이용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김태수가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박순금을 몰래 따라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태수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에 담고 일찍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순금을 신고한다는 것이 편치 않았거든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수가 경찰서 민원실에서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인 이정호 순경이 태수의 말을 들어봤죠. 정호는 경찰서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신고는 처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지난 몇 달 동안 순금의 수상한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양의 고기를 사가는 것, 그리고 어제 직접 목격한 창고에서의 의심스러운 행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매일 삼겹살을 20근씩 사서 뒷골목 창고로 가져간다는 거죠? 정호 순경이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죠. 순금이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과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상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호 순경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순금에 대한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호 순경과 동료 경찰관 박수연이 시장으로 왔죠. 먼저 태수의 정육점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간다는 게 확실합니까? 수연 경찰관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확실합니다. 몇 달째 계속 그래왔어요. 저희 가게 장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죠. 과일 가게 최인순 아주머니와 야채 가게 박철민 사장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 할머니 일로 경찰이 온 거야? 인순이 철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철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런 것 같아. 진짜 뭔가 있었나 보네. 나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순금을 좋게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경찰이 직접 나선 것을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저도 봤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고기 사가는 거. 한 상인이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뒷골목으로 가더라고요. 왜 굳이 그런 곳으로 가는지 이상했어요. 또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금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순금의 수선집으로 향했습니다. 순금은 평소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오래된 재봉틀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 순금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박순금 씨 맞으신가요? 정호순경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순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순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경찰과 이런 식으로 마주할 일이 없었던 순금에게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의 말에 순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바늘과 실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수선집 밖에는 어느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까지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죠. 순금은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호순경이 제안했습니다. 순금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수선집을 나서는 순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았죠. 경찰서 조사실로 향하는 길에 시장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순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죠. 순금은 평생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바늘로 명예를 지켜왔는데 순금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태수는 당당하게 증거 영상들을 제출했습니다. 순금이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과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었죠. 영상 속 순금의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태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순금의 행동이 분명히 밀거래나 무허가 장사와 관련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밀거래 아니면 무허가 장사 목적이겠죠. 이렇게 몰래 행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태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상 속 순금의 행동은 정말로 수상해 보였습니다. 순금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람들은 순금이 변명하려 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순금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에 그 고기를 쓰시는 겁니까? 정호순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금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순금의 이런 대답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만 키웠습니다. 만약 정당한 일이라면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는 걸까요? 이날 이후 순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선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순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순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순금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순금이 속으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비록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말이죠. 경찰서 조사 이후 박순금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수선집을 찾는 손님들도 거의 없어졌죠.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금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금은 혼자 수선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지만 바느질은 하지 않았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손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순금은 잠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선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내일 할 작업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지금은 달랐죠. 손님이 없으니 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금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순금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순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걱정, 그리고 두려움까지 말이죠. 특히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아직은 순금이 자신을 달래려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이나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졌고 얼굴 전체가 수척해 보였습니다. 수선집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을 텐데 말이죠. 순금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할 일이 없었죠.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사는 중학생 민수였죠. 평소 순금을 할머니처럼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교복단 좀 줄여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지 어색한 기색이 있었죠. 아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금은 민수의 교복을 받아들면서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으로 본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순금은 애써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걱정 마라, 예쁘게 해줄게. 순금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평소라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교복을 맡기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오후 1시가 가까워오자 순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수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길을 받으며 고기를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까지 나선 상황에서 계속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순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금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금은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들이었는데 몇십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순금은 그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봤죠. 편지 속에는 순금만이 아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들 말이죠. 이제는 숨지 않겠다. 순금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밀을 지키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달랐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편지들을 다시 가방에 넣은 순금은 큰 장바구니를 들고 수선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순금을 보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순금은 이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곧장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육점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순금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순금을 맞아야 했죠. 사장님, 삼겹살 20근 주세요. 순금이 평소처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금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순금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순금이 범죄자일까요? 고기를 받은 순금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사장님,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언제든 따라오세요. 순금의 말에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당당한 태도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으니까요. 이런 순금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범죄자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순금은 정육점을 나와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뒷골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큰 길로 당당하게 걸어갔죠. 사람들이 지켜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한 순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시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죠. 노랗게 바랜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진실을 세상 앞에 내보여야 할 때다. 순금이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순금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죠. 이제는 당당했거든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순금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금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죠.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박순금이 마침내 결심을 굳힌 것은 창고에서 편지들을 다시 읽은 후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금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난 순금은 오랜 시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금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선집 문에 임시휴업이라는 팻말을 걸고 순금은 시장 한복판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조심스럽게 숨어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시장에는 벌써 몇몇 상인들이 나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최인순 아주머니가 과일을 진열하고 있었고 야채 가게 박철민 사장도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죠. 순금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금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여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순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도 정육점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순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인순이 철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철민도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장 광장에 모두 모여주세요. 순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나선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죠. 순금이 정말로 범죄와 관련된 일을 자백하려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드디어 자백하는 건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태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까지 순금의 선언이 알려졌죠. 심지어 인근 지역 기자들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시장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나타났죠. 순금의 소문이 생각보다 널리 퍼진 것 같았습니다. 광장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호 순경도 동료 경찰관 박수영과 함께 현장에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순금이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범죄를 자백한다면 즉시 체포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금은 광장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죠.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순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뒤편 창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순금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행렬을 이루는 것 같았죠. 창고로 향하는 길에 순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창고 앞에 도착한 순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오해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순금은 깊은 숨을 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금이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금이 가져온 삼겹살을 나누며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순금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공간이었습니다. 간이 주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라도 굶기고 싶지 않았어요. 순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 안의 사람들은 모두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순금은 이들을 위해 매일 고기를 사다 나르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범죄자로 의심했던 순금이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살아왔으니까요. 순금의 말에 창고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금이 없었다면 이들은 정말로 굶주렸을 것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세요. 한 아이가 순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순금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범죄자로 의심했던 순금이 실제로는 성인이었던 것이죠. 태수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죠.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순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정호 순경도 당황했습니다. 신고받고 조사했던 일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오히려 순금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건 불법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정호 순경이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순금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범죄자로 의심받던 순금이 실제로는 지역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성급한 판단을 반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시장 사람들이 하나씩 순금에게 사과했습니다. 순금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죠. 오해가 풀린 지금 순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순금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왜 순금은 이렇게 좋은 일을 숨겨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모든 이야기가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앞에 모인 사람들 중 최인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수는 평소 순금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죠. 순금 언니,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일을 숨기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인순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다고 알려줬다면 시장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순금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배어 있었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순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을 차근차근 떠올렸죠.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시장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순금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상인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자고 제안했었죠. 그런데 순금의 말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당시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죠. 순금은 깊은 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장사가 어려운데 남까지 도울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금의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순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자고 제안했던 일 말이죠. 그때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었습니다. 김태수도 그때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순금이 자신에게 와서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었는데 자신은 장사가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대답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순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순금의 제안을 곱지 않게 봤다고 했죠. 순금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나서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순금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했던 자신들이 한심스러웠거든요. 특히 김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순금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편견과 의심이 순금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금의 설명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순금을 혼자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순금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이정우 순경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창고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순금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임대한 거예요. 수선집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적금도 다 깨고 보험도 해지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금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노후 대비를 위한 적금까지 모두 깨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임대료며 전기료, 가스비까지 다 제가 부담했어요. 가끔 수선집 일이 없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굶는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순금의 말에 창고 안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순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에요. 만약 이 일이 공개되면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오지 않을 거예요. 순금의 말에 창고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아마 굶더라도 오지 않으실 거예요.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순금의 깊은 배려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까지 생각한 것이었죠. 창고 안에 있던 한 어르신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만약 이 일이 처음부터 공개되었다면 저는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순금의 조용한 배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죠. 할머니가 조용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담 없이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철학을 이제서야 털어놓는 것이었죠. 진정한 선행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순금의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순금은 명예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박철민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순금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는 모두가 함께 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게요. 인순 아주머니가 순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금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죠. 며칠 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금의 수선집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고 창고는 지역의 공식적인 무료 급식소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운영하기 시작했죠. 순금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매일 바느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남은 생 바늘로 옷을 고치듯 사람들의 상처도 꿰매주고 싶구나. 순금의 작은 바늘이 옷을 고치듯 그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죠. 이제 창고에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순금의 작은 선행이 지역 전체의 따뜻한 나눔 문화로 확산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